네, 지금부터 한솔 플러스 학원 한국사 특강 중학교 2학년 학급 문제집에 있는 역사상 내신 실력 대비 문제집에 있는 67쪽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내드렸는데 거의 뭐 맞은 게 없어. 이게 문제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이 틀렸어요. 네, 필기 꼼꼼하게 이쁘게 빨간색 펜으로 풀도록 합니다. 선생님 쓰는 색깔 모두 검은색 쓸 텐데 모두 빨간색으로 쓰도록 하세요. 자, 1번입니다. 자, 67쪽에 있는 01번 문제. 자, 10세기 동아시 정세의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몇 번 나왔나요? 5번입니다. 자, 1번에 5번 나왔는데요. 자, 사실은 고려는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과 송나라 친상왕을 유지하였다. 사실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는 사실은 송나라라는 사실은 군사적 목적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송나라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솔직히 역사적으로 사실은 5번이 틀린 말이 아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 사실 정확히 말하면 답은 없는 문제인데 굳이 하자면 5번을 하도록 할게요. 네,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5번 보시면 군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뭘로 고치라고요?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 목적을 만들어진 우리 한국 무슬란도라 그랬죠? 경란도라 그랬었죠?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2번입니다. 자, 이 왼쪽에 적혀 있는 부분 이거 뭔가요? 이거 1차 침입 때 얻었던 땅 뭐라 그럽니까? 강동 육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강동 육주를 먹은 거 서희가 단판에서 얻은 거죠. 소손영이랑 살았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몇 번인가요? 몇 번? 2번에 3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먼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5번이 몇 번인가요? 5번에, 5번 보시면은 세 차례 침입 후 거란은 고려에게 사대 공격을 요구하였고, 고려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단되었다? 아니에요. 자, 고려가 완벽하게 거란을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란은 고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게 됩니다.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5번에 5번입니다. 그럴싸할 것 같은데 5번 아니에요. 그쵸? 6번입니다. 자, 귀주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쳤다. 자, 천리전선 축조에 강화하였다. 누구죠? 6번에 강감사 설명하는 겁니다. 6번에 몇 번? 6번에 5번. 자, 양규란 장군 나와있죠? 2번에. 양규 장군은 2차 침입 때 막았던 장군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윤관은 잘 아시죠? 자, 그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68쪽이고요. 자, 68쪽 보시면요. 자, 다음, 10번. 자, 다음은 고려의 어느 민족의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11세기 초에 부족을 통일함으로써, 금나라 공하였다. 자, 두 번째 줄에, 빨간색 동그라미 칩니다. 금나라 건국. 이거 무슨 족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부족? 이거, 여진족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진족 설명을 말하는 겁니다. 몇 번인가요? 이거, 4번입니다.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기병을 위주로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얘를 막아낸 거죠. 자, 네, 표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뭐냐면, 자, 1번, 2번, 3번, 이거 무슨 족과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거란족이랑 관련된 말이고요. 5번은 송나라죠. 그래서, 거란을 막기 위해서 조직된 군대가 광군이라고 적혀있는 1번에는 말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그래도, 네,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보병 중심의 고려군에서 벗어나서 기병 중심으로 만들어진 군대. 뭐라 그러나요? 별무반이라 그래요. 특히 사실은 여기 적혀있는 말이 있는데, 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줍니다. 가운데줄로 적혀있는데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인데요. 자, 동그라미 칩니다. 바로 신기군이라고 하는 얘네가 바로 기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병사를 뽑는데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이나 말이 있는 사람은 기병을 구성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은 일반 보병, 신보병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스님 사람들은 항마군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병, 보병, 승병 이 세 가지 만들어진 게 바로 윤관이 만들어낸 별무반입니다. 몇 번인가요? 3번이죠.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이거, 자, 고려사에 나와 있는 적혀 있는 말인데요. 자, 12번에 있는 말. 자, 신하들은 불러, 자, 동그라미 칩니다. 금나라. 금나라 관계 있는 말이네요. 자, 그랬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라고 하면서, 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로 섬기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힘 작은 나라. 금나라는 큰 나라.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가 금나라 여진종한테 우쭈우쭈 사대해야 된다. 이걸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번에 3번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북진 정책에 좌절돼요. 자, 여기서 적혀있는 척준경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척준경?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설명하기를 얘는 원래 이자겸의 난에서 이자겸 없애버리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원래 옛날에 윤관의 부하였었어요. 윤관 장군이 가장 좋아했던 부하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금나라랑 이제 그만 싸우자를 요구했던 그런 이제 주화파로 바꾸게 됩니다. 12번에 3번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이거 우리 거리한도는 어딘가요? 벽란도라 그러죠. 그래서 개성 왼쪽에 있는 예성강이라고 하는 강에 있는 항구 이름이에요. 벽란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71페이지였었고요. 자, 71페이지에 있는 01번. 자, 다음 고려가 문벌개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문제 고르는 거네요. 자, 나머지 말 다 맞는 말인데요. 자, 5번 보시면은 지방 출신의 신진사력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자, 문벌개족 애들을 철저하게 중앙에서 왕 근처에 있는 측근 세력들이 열심히 과거제도와 함께 음서제도, 공음전 이런 것으로 계력 세력에서 계속 유지했던 애들이에요. 그 애들 대표적인 게 이제 근친혼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모랑 결혼하고 무슨 뭐 조카랑 결혼하는 되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다른 세력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족외원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성씨랑 결혼이 되면 그만큼 자신의 세력이 퍼질 거 아니야. 그걸 막기 위해서 자신의 근처 세력들까지 결혼했기 때문에 절대로 5번과 같이 지방 세력 출신 전혀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개혁적인 걸 싫어하고 보수적으로 자신의 세력만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흐름 많이 보입니다. 1번에 5번입니다. 자, 이거 문종, 선종, 헌종, 숙종.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마지막에 예종과 인종 보세요. 자, 인종. 자, 7번의 왕을 보면은, 자, 인종의 부인도 이자겸의 딸. 그리고 이자겸의 딸 2명이 있죠. 근데 예종, 인종의 아빠였던 예종도 부인이 역시 또 이자겸의 딸. 헐! 그러니까, 인종은 바로 이자겸의 딸들이었으니까 결국 다 이모랑, 큰 이모, 작은 이모 결혼했네? 이런 관계죠. 자,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자겸 씨가 있었던 말을 고르는 건데 몇 번인가요? 자, 기역, 경원, 이씨는 문벌가족 기본이었다. 맞아요. 바로 이자겸이 적혀있는 기역이 바로 문벌가족 기정이었습니다. 경원 이씨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겸 애처로서 권력 독점하였다. 맞죠? 그래서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였던 거죠. 그쵸? 기억이 몇 번? 1번입니다. 자, 지금 문종과 인종식의 왕권 전쟁이 이루어졌다? 우리 전쟁한 편 함부로 안 쓴대, 선생님이. 전쟁은 우리 저번 시험에 있었던 뉴스페이퍼, 바로 신문왕이라고요. 절대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리을, 고려시대에는 왕비를 배출하는 가문이 정해져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자겸을 열심히 배출시킨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1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자, 72쪽 넘어가고요. 자, 5번 보면은, 자, 개경은 지력이 다여세하고 서경은 힘이 좋다. 그래서, 물 좋고 산 좋은 서경으로 이사가자. 무슨 수지리설? 바로 풍수지리설. 너무 쉬운 문제네요. 5번에 5번. 6번입니다. 묘청의 서경으로 이사가기 운동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당연히 자, 풍수지리설 당연히 주장을 했겠죠. 방금 4번 풀어봤으니까요. 그거와 함께 또 자, 금나라의 고려에게 사대금격 요구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금나라 친해지면 안 된다를 말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벌 귀족이 권력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묘청이 반대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층민과 노비의 저항운동, 이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중요한 문제예요. 쌤 틀렸네요. 미안해요. 아까 뭐지? 네. 풍수지배설이 4번이었고요. 방금 푼 문제 5번이었습니다. 헷갈렸네요. 자, 7번입니다. 자, 별표 치세요. 쌤이 설명 때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경으로 이사가자고 하는 서경 이사가자 파와 개경이라는 나날이자 이사가기 구차나라고 했었던 이사 구차는 파, 개경파의 싸움을 나타내는 구도 모습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네, 이 문제의 답 3번이에요. 네,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자, 3번 적게말 보이나요? 북진정책을 하면서 금나라 정벌하자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서경파가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적혀있는 금정벌이 바로 이게 서경파가 말하는 요청파였고요. 사실은 반대로 김구식 서번김은 뭘 말했냐면은 금나라에 사대를 하자고 말했던 겁니다. 금나라가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금나라 형님을 모시자 이걸 말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과 반대예요. 7번이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문신유지의 정치에서 9번이죠. 9번. 09번이에요. 자, 문신유지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의방과 함께 반란 일으킨 사람 누구입니까? 정종구예요. 자, 황은아, 이의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의민을 제거하고 나온 사람 바로 최충헌이죠. 네, 최충헌. 그래서 9번에 이렇게 되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맨 처음에 모신 정권이 만들어진 최초의 회의기구 뭐라 그러나요? 바로 중방이라고 합니다. 중방. 자, 그럼 12번입니다. 12번. 자, 73쪽이고요. 자, 12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적혀있는 게 바로 뭡니까? 자, 도방에서 적혀있는, 바로 최충헌이 만들어진 기구죠. 뭐라 그럽니까, 이거? 가. 쓰세요. 교정도감이죠. 그래서 최충헌이 지멋대로 자지우지하려고 이것저것 완전 다 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력기구 교정도감이라 그래요. 요것이 몇 번입니까? 그런 거 몇 번? 자, 이거 12번에 1번입니다. 최시정권, 최충헌의 최고의 권력기구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나 뭐예요? 자, 도방과 함께 이거는 이제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인 사병 조직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몽골에 정하는 군대를 바뀌어버리죠. 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선별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선별초 관련된 말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세요. 여진의 대표를 조직하였다는 아니죠. 자, 우리 여진정 밖에서 만들어진 군대는 뭐였습니까? 무슨 무반? 별무반이라고. 그래서 14번에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별초라는 군대와 별무반이라는 군대는 이렇게 몽고족이니 여진족이니 아니면 또 거란족이니 하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부대가 뭐 했는지 정확하게 특성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김효신 알았나요? 이응? 네. 쌤 먼저 대답하고 쌤 혼자 떠들고 아유 미치하죠? 네. 열심히 웃을 것 같아 박세연. 자, 15번입니다. 자, 다음 사실이 일어난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게 연도를 이거 좀 사실은 짜증나는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순서대로 알아줍니다. 맨 처음에, 문벌기족이 일어났던 변. 무슨 변이 아니었나요? 네, 니은에 있는 이자겸의 난이에요. 연도가 언제냐면은, 1126년이고요. 그때 일어났던 거, 자, 두 번째 문벌기족과 했던 대결. 뭐가 있었죠?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몇이냐면 이게 연도가 1135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뭔가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 언제 있었습니까? 네, 무신정변은 1170년에 있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최충헌이 집권이네요. 자, 최충헌의 반란은 119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순서대로 그럼 몇 번이죠? 적혀있는 게 4번이네요. 네. 네, 잘 풀었고요. 자, 다음 47번입니다. 공주 명학 소 특수행정기구 특수행정지역 소에서 일어났던 반란. 왜 일어났어요? 옳은 것은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주장했단 말이겠죠. 몇 번입니까? 5번. 자, 18번입니다. 자, 이렇게 만족이라는 사람, 자, 최충원에 구하였었죠. 나도 달리는 내니치킨인데, 나도 장군 될래, 나도 친구대방 될래라고 말했던 거, 몇 번이었습니까? 이름을 고르면은, 자, 하층민의 친구대방상 이제 높았다. 이은 같은 말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무시정변 이후에 신문지에 동요가 나타났다.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내내치킨 출신의 최고의 장군, 무슨 의민? 바로 이의문이라는 장군 때문에 이렇게 만족도 발랄일으킨 겁니다. 몇 번입니까? 니은과 디귿 3번. 네, 정리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77쪽입니다. 자, 여긴 다소, 네, 굉장히 중요한 또 파트이기 때문에 잘 푸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이고요. 자, 같이 볼까요? 자, 몽골의 침략이 없어진, 자, 없어진 문화재를 고르면 적혀있는 문제죠. 자, 몇 번인가요? 자, 기본적으로, 저 황룡사 9층 목탑과 부인사의 대전역 판목이 사라졌죠. 자, 디귿과 니을 고르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불국사, 지금도 있죠? 자, 팔만대장경, 지금도 합천의 해인사라는 절에 있죠. 그래서 3번이 5번입니다. 4번, 자, 몽골의 침입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고르는 것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저 팔만대장경 이때 만들어졌죠. 자, 최시정권이 서경? 에이. 자, 최충원, 사실 아니라 아들이었던 바로 최우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죠? 우리 한솔학원에서 우리 겨울에 갔었던 성모도 섬으로 근처로 도망갑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강화도예요. 그래서 서경이 아니라 강화도라고 표시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최씨 정권 애들은 강화도로 도망가였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같이 생긴 문제인데 전혀 엉뚱한 말해서 이제 다 곤란 문제가 돼버렸네요. 사실 이거 알아주세요. 고려 시대에는 서강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 알죠? 우리 지난번 시험본들 보면은 북진 정책에 멀티기지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기지로서 하락하자고 열심히 강조하고 또 서경천동도 있었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나라가 서경을 이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 같은 경우 맨 처음에 개경이 서울이었는데 잠깐 동안 그동안 꽤 오래되지만 강화도로 있다가 다시 개경 돌아오게 되는, 환도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서울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78쪽입니다. 자, 7번입니다. 몽골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뭔가요? 자, 몽골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자, 더 이상 삼별초와 포함해서 최씨 정권들이 그동안 몽골랑 싸웠는데 이제 다 죽어서 없어요. 그래서 최씨 정권의 붕괴와 함께 어쨌든 대몽 항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쓰리벨트에 설명을 옳은 것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8번 문제네요. 자, 문제 선생님 그때 말했었죠.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인이라는 부르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부대였기 때문에 3번 적혀있는 기병군대, 보병군대, 자, 승병군대, 이거 뭐예요? 3번 적혀있는 건 바로 우리 윤관이 만들었던 무슨 무반이라고?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8번에 있는 말은 3번으로 답이 골라집니다. 나머지 1번과 2번과 4번과 5번 둘 다 알아주셔야 돼요. 4번 되게 중요합니다. 삼별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반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 여원 연합군이라고도 하고요. 자, 표시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몽 연합군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자, 저기 적혀있는 말은 이렇게 적혀있죠. 여원 연합군이라는 사실 표현은 거의 안 쓰고요. 같은 말이긴 한데 사실은 여몽이라는 표현 더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 알아주세요.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이 삼별초랑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같은 나라끼리 싸운 거죠. 같은 고려인이었는데, 네, 이런 과정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입니다. 어쨌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인이 삼별초의 항쟁인이 둘 다 다른 나라 싸우자 여진족을 몰아내고 몽고족 몰아내고 했었던 대외 항쟁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자, 9번 문제 빨간색 읊어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공동적 고려 문제입니다. 몇 번 나오나요? 어쨌든 고려가 국적으로 잘 싸웠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고려의 자주적인 독립하자는 정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9번에 2번. 10번입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나라 쳐들어온 순서 누굽니까? 자, 거란족의 순서,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고, 디귿과 디귿, 기역, 너무 쉽죠? 4번이죠?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자,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 동쪽으로 정벌하기 위해서 방향으로 설정한 우리 그 이름 뭐라 그런다? 정동행성이라 그래요. 몇 번인가요? 12번에 4번 되겠습니다. 자, 도방, 삼면조, 도병마석, 교정도가 다 배웠던 기구 이름이죠. 알아야 돼요. 자, 다음 79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되겠네요. 자, 원 간섭기 있었던 말로 관직 격하를 고르면,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황제란 대단한 나라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왕으로 격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보면은, 황제폐하 그런데 이제는 전하, 이렇게 말을 격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 기억은 수가 바뀌었어요. 폐하에서, 황제폐하, 천자폐하에서, 무슨 왕 전하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이렇게 황제의 아들을 우리가 태자라 그러거든. 그리고 왕의 아들을 왕세자라 불러요. 그래서 황태자, 왕세자라 불리게 이렇게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들이 이제 앞에 세자로 격화가 돼요.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에 있는 거 우리 고려는 우리 무슨성 6부제, 이성 6부제 각 중앙에 있었던 6가지의 부서들을 다 4사로 다 통합이 됩니다.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6부에서 4사로 축소되는 거. 지금 맞고요. 자, 리을입니다. 도병마사에서 도평세자로 바뀌는 거는 이건 단순히 이건 이제 나라의 안에 있었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가 지금 몇 번? 3번입니다. 자, 도병마사 같은 이름으로 도평의사사로 한다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리을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건물소득의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15번 문제 보시면은, 자, 건물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민왕의 건물소득 좋아해 싫어해. 무지 싫어했었죠. 기억납니까? 옛날에 우리, 원나라의 황제 중에서, 원나라의 두 번째 황후가 돼가지고, 기황후라는 사람 기억나죠? 기황후의 오빠, 바로 기철이 우리나라의 건물소득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였잖아, 기철. 그래서 공민왕은 기철을 너무 좋아해요. 무지 싫어해요. 무지 싫어해서 나중에 기철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신도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공민왕이었던 그 옛날 정보석 아저씨가 기철 이렇게 몰아내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15번은 1번이었고 나머지 말은 정말 알아주세요. 자, 17번입니다. 자, 공민왕 도와줘서 만들어진, 자, 스님 이름,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 아까 방금 말했었던, 자, 스님이죠? 신돈이죠, 신돈. 17번이 몇 번? 2번.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이르기 직전의 목적. 자, 우리 공민왕의 목적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와 원나라 너무 싫어했었죠. 이런 거 10번 문제 같은 유형이었었던, 원나라를 반대하는 반원, 자주정치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몇 번입니까? 18번에 바로 건문세족의 약화와 함께 우리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강화시키는 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니은 몇 번? 1번 돼요. 농민반란 진압, 그 당시 농민반란이라 보기 어렵고요. 신진사대부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신진사대부를 원래 공민왕 키워줘요. 물론 신돈 같은 경우는 물론 신진사대부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을은 애매하고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1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공민왕의 개혁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문제 고르는 거죠. 자, 19번 보시면은 4번 보세요. 자, 공민왕은 절대 건물세족 무지 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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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고려 말의 영원한 라이벌. 우리 아까 아까 이전 동영상 보여드렸죠? 자, 신진사대부의 라이벌. 영원한 라이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검은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무슨 충장 들어가는 왕들, 뭐 충선왕, 충무광, 충정왕, 뭐 충혜왕, 다 이런 고문 속의 라인이었는데, 이런 걸 다 싫어서, 고문세족을 싫어했던 바로 누구라고? 무슨민왕? 옥민왕의 개혁. 그리고 얘 친구였던, 또 그 나라의 스님이었던 바로 신돈. 이런 사람이 바로 고문세족을 몰아내려 열심히 싸운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바로 그, 이름 기억나죠? 기철이라고요, 기철.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고 열심히 싸운 겁니다. 이거 필기 꼭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에 이것을 다 알아두세요. 정말 중요하니까 이 흐름은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83쪽이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시험 보는 거 알죠? 시험 대비 잘하고 있나요?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예요. 서술형 대비 한급 문제집이 있는 걸로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 아파라. 자, 문제. 자, 2번 볼게요. 2번. 02번이죠? 자,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이다. 그래서 꾸준히 수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종과 선종을 같이 공부하자고 말하는 거 몇 번입니까? 바로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 돈 5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번. 긴장해서 1번이랑 2번이랑 같이 고민됐었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정의 쌍수가 바로 2번 적혀있는 말이 자, 표시합니다. 자, 답은 1번인데요. 정의 쌍수가 바로 이게 선종종파와 교종종파랑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선종 크게 글자 크게, 교종 글자 작게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지들은 이렇게 정의쌍수와 돈점수를 강조했었는데 그 중에서 1번을 말하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고요. 깨달음. 자, 1번에 표시합니다. 아까 지문에 적혀있는 거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자,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을 깨닫고 자, 깨닫고 미친 쳐주세요. 이게 바로 본호예요. 본호. 자, 그 다음에 문제 넘어가면요. 자, 페이지 84쪽이네요. 자, 6번 문제죠? 자, 단권 신화가 기록된 책을 고르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설명했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이란 스님이 쓴 상무조사는 꼭 들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왕옹기, 이승효가 쓴 제왕옹기에 여기서 고조선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가리에 몇 번? 5번입니다. 자, 동명한편 니은 적혀있는 거 내용 알죠? 자, 바로 7번에 바로 동명왕의 이야기. 바로 이게 바로 동명한편이에요. 그래서, 자, 7번에 있는 거 몇 번이 될까요? 자, 고구려의 얘기를 적어놓은 팀이 당연히 고구려의 기생의식을 적었겠죠. 그래서 7번은 1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안동에 있는 거,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적원 총물이다. 이렇게 적혀있는 말 있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쌤이 그때 갔다 왔던 얘기 했었죠? 공정사라고 하는 데에 있는 극락전이라고 네, 부처님 모시는 이 대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되게 동영상 가면 굉장히 단아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폭닥폭닥하게 이렇게 시끄럽고 공기 나쁘고 이렇게 환경 오염만이 되어 있고 이런 공간에서 하루쯤은 이렇게 벗어나서 자연을 벗삼아서 한번 이렇게 휴식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조용한 곳이에요. 안동에 있어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쌤이 말했죠? 자, 여기 있는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의 관계, 여기 다루는 고려 말기의 상황은 무조건 알아줘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권모세족과 신진사대부와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신진사대부 애들은 음서제도와 반대로 무조건 대부분 과거 제도로 당시에 있었죠. 자, 그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모세족은 어느 나라 좋아합니까? 원나라 되게 너무 좋아했었죠? 그래서 이유는 친명파. 이거 틀렸죠? 친명이 아니죠? 친원파 세력이었죠? 자, 이러면 고르 몇 번인가요? 11번에 몇 번? 11번에 1번. 그쵸? 자, 12번입니다. 자, 가와 나,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몇 번인가요? 자, 불교에 비판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은 나만 그래요. 나도 비판을 하는데요. 왜냐면 성령 공부하니까.
근데 고문서족 애들은 사실은 스님이랑 서로 이렇게 짜고 칩니다. 그래서 간은 틀려요. 이렇게 12번에 적혀있는 말은 네 나만 맞게 해당이 돼요. 12번에 5번입니다. 문제가 썩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네. 뭐 꼭 적혀있으니까 뭐 풀어봐야겠지 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5쪽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13번 문제. 자, 고려 말에 이제 외국어 홍원적 무찌르면서 세력한 성장입니다.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다른 나라 보라면서 생긴 새로운 장본 세력들 뭐라 그런다?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죠. 몇 번인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성계와 최무서 몇 번인가요? 5번이네 되겠네요. 자, 뒤져 나왔는데 기철. 기철 누구예요? 그때 대표적으로 말했던 사람이죠. 고문수족이라고요. 그래서 기철이 여동생이 사실 막내 동생이었는데 기철의 막내 여동생이 원나라의 황후가 돼가지고 아유실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름이에요. 아유실이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황태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많았습니다. 기철도. 네, 이런 상황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5번인가요? 자. 공동적인 배워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고려 말의 개혁 정신 실패 청이성계가 새는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홍원적과 외부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나라가 점점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자 이성계 일부 신진 사대부 애들은 무슨 사건을 뒤로 정치적으로 언론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위화도 회군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유턴 쓰면 틀려요.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18번입니다. 자, 위표에서 이 문제가 이게 좀 어려울 텐데요. 자, 급진파 사대부와 이게 이제 가에 들어간 말이 바로 온건파 사대부라 그래가지고, 물론, 고려를 바꾸자라고 하면서도 개혁을 하긴 하는데, 급진파로 적혀 있는 것은 나라를 다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한 거고, 온건파 사대부는 그래도 그냥 나를 유지하면서 바꾸자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자, 급진파 사대부의 반대로 온건하게 그래도 나라 바꾸진 말고 나라 그냥 유지하는 과정에서 개혁합시다라고 말을 했던 세력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정몽주, 길대, 이색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정몽주 꼭 알아줘야 됩니다. 정몽주. 관련된 게 바로 몇 번이다? 바로 5번입니다. 이렇게 고려 왕조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면서 나라 바꾸자고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온건파 사대부예요. 자, 1번입니다. 1번. 자, 1번 적혀있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나라 건설. 자, 새로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말하는 게 바로 급진파 사대부예요. 자, 19번입니다. 그 해당하는 말을 고르면, 자, 급진파 사대부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른 가를 발음해야 사람이에요. 정도전. 잘렸다, 그죠? 잘렸다. 이거, 자, 급진파 사대부입니다. 아이고. 자, 급진파 사대부에 누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자, 쓰세요. 정도전. 권근, 조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쓰세요. 자, 여기 관련된 말을 고르면 되겠죠? 몇 번인가요? 19번에. 자, 3번 나오나요? 그쵸?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과 바로 정몽수 이렇게 차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19번에 3번. 자, 라스트 문제입니다. 20번에 보면은 공영왕 3년 실시된 토지제도. 연도는요 1391년이고요. 이때 만들어진 토지제도로서 고문소족의 땅을 모두 몰수해서 경제적 기반을 신전세대부 애들이 마련하는 거. 뭔가요? 바로 과정법입니다. 과정법. 네, 정리됐죠? 아이고, 참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다 맞추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동영상 찍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많이 검수하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앞으로도 항상 선생님이 내주시면 숙제 꼭 항상 꼼꼼하게 잘 해오시고요. 네, 수요일날 어쨌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학교가 이제 9월도 됐고, 시험 범위가 이제 시험에 한 달도 안 남았을 텐데, 정신을 좀 차려서, 이제 할 때는 좀 열심히 하시고요. 또 시험 끝나면 또 재밌게 놀고, 그러기 위해서, 뭐 또 9월 한 달만큼 열심히 잘 노력하는, 네, 그런, 네, 우리 훌륭한 한솔 수강생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열심히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정리 잘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